자, 23년 6월 고1 한국사 풀이해봅시다. 자, 빨리 할게요, 여러분. 자, 빨리빨리 하고, 풀이 여러분 빨리 쓰시고. 그죠? 여러분 아는 것도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시험 범위 계속 등장할 것들은 또 예습하셔야 되고.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근대사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뒤쪽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앞에 보다 더. 알겠지? 자,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보면은, 자, 우리 힌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부산 동삼동이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농경과 목축도 나오고,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여기서 만약에 빗살무늬하고 여러분, 농경과 목축을 빼버렸으면 여러분이 풀 수 있을까요? 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쉽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또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 뭐 제주 고산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겠지. 율령이 반포되었다. 자, 고구려 소수리망, 그 다음 백제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 버풍왕. 그쵸? 우리 고대 국가의 모습이고,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청동기의 모습이고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철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분벽화로 사신도가 그려졌다. 고구려 거고, 강서고분, 강서대묘에 있었던 우리 뭐 현무도, 청룡도 이런 거 나오죠. 도교와 관련이 있던 문화재입니다. 자,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록강 부근의 졸본 지역에서, 졸본, 여러분 졸본, 산지 지역에서 주몽이 건국한, 얘들아, 이거 너무 쉽잖아. 어디니? 고구려잖아. 하지만 우리가 뒤에 걸 알아둬야죠. 5부족 연맹, 즉 5개 부족의 연맹체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고요. 계루부가 왕위를 세습하였다. 그 다음, 여러 대가는 스스로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는데, 마치 중국에서 경대부가 가신을 둔 것 같다. 집에 이제 신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상가, 고추가 이런 대가들이 있었고, 사자, 조이, 선인. 자, 이거, 쌤이 사자, 고추 때리면 어디 간다고? 상가집 간다고. 그죠? 우리 중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또 암기 방법입니다. 자, 1번. 팔조법을 마련하였다. 고조선, 집현전, 조선, 오도양계, 고려,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신라죠? 그 다음에 제가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 답이지? 여기에 대장은 대대로. 자,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분황사에 있는 화쟁 국사비부 주변을 청소하였다. 화쟁, 그치? 화쟁하고 화엄. 우리가 이제 신라 때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나무 아미타부를 열심히 외우면 누구나, 그치? 나무, 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돌아갑니다를 외우면 누구나 서방정토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원효대사의 아미타 신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효를 찾는 거고, 화엄이었다면 의상대사겠죠. 자, 이런 거 이제 어려운 건데, 신문화쟁론, 뭐 금강산매경론, 일심 이런 것들 다 원효의 어떤 저서와 사상들입니다. 알겠지? 자, 1번. 동학을 창시한 것은 경주의 물랑양반 최재우, 조선이고요. 경복궁을 중건한 건 조선 고종 때죠.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왕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금국정벌을 주장했다. 고려 묘청과 관련되어 있던 우리 서경파들이겠죠. 그 다음에 불교 대중에 기여했다. 맞죠? 누구나 나무, 아미, 탑을만 외우면 된대. 그 다음 왕오 천축국전. 나름 얘들아 보기에서는 필요가 있는 보기였네요. 신라 때 나왔던 해초, 왕오 천축국전. 천축국, 인도 갔다 와서 쓴 기행문. 자, 다음 4번. 자, 근래 들어 나라 안의 세력들이 수도 경주의 땅 기운이 다 했다고 주장하거나 군사를 모아 스스로 성주나 장을 칭한다고 합니다. 신라가 무너져 갈 때, 통일신라가 무너져 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족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지금 그 호족들이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하고 있어가지고 지방에 대한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자, 이 시기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나라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쉬워. 첫 번째, 지계를 발급했다. 대한제국 때. 그렇죠? 그래서 근대식 토지 문서를 발급했었고, 골품제, 신라니까 뭐 답이고, 당백전 발행한 거 조선, 우리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만든 고액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했다. 고려죠. 광종이고,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조선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5번. 자, 교수님, 이 불상의 특징과 만든 사람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이불병자상,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 그죠? 기억나니?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겠죠. 자, 불상의 양식입니다. 이 불상은 그 후손들이 고려를 망명하여 문경 지역에 집단 거주하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마의 이불병좌상, 그지? 마의라는 것은 여러분 암석에다가 만든 거야. 알겠지? 암석에. 그러면 발해에 대한 거니까 1번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건 고구려의 미천왕 때입니다. 알겠죠? 우리 한나라의 9년 중에 하나인 낙랑군을 몰아냈다. 단발령을 시행했다. 이거 조선 고종 때고요.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해동성국은 요즘 발해 거 맞잖아. 그치? 발해 선왕 때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이렇게 불렸었고, 궁극기무처 딱 나오면 뭐라고? 여러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냥 제1차 가부개혁입니다. 1894년. 그 다음 5번 독서 산품가를 실시하였다. 통일신라고요. 원성왕 때 약간 신라가 기울어져 갈 때 어떤 원성왕이 이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 세 개의 품교로 나누겠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자, 그 다음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획 의도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추진한 정책. 그럼 다 나와 있네요. 자, 편성 사심관 제도하고 이제 우리 기인 제도 같은 것들은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맞니? 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은 성을 하사한다거나 혹은 또 왕실과 혹은 이 호족들의 세력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도 있죠. 훈요 10조도 있었고, 뭐 북진 정책도 있었고, 백성들에 대한 민생 안정책도 있었고, 그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보자. 1번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해. 맞죠? 그래서 위쪽으로 영토를 좀 넓혀가. 그래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었고, 엄청나게 많이 넓힌 것은 아니지만 통일신라 영역에서 조금 더 청천강에서 영흥만 라인까지 올라가요. 대동강에서 원산만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서원철폐를 명령하였다. 조선 고종 때, 그치, 대원군의 어떤 명령이었겠죠. 47개만 두고 다 허물어라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의 산동반도를 공격했다. 발해 무왕 때고 장문휴라는 장군을 보내서 당나라와 대결을 했던 모습이에요.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완성은 여러분 조선 성종이죠. 그렇죠? 세종의 버금가는 성군이었다. 물론 자식에 대한 사랑,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집안에 대한 문제는 조금 복잡했지만요. 5번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고려 예종 때고요, 여러분. 이 윤관이 별무반을 건의한 다음에 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반환을 하죠. 근데 이 여진은 금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더 강성해져서 우리한테 4대 요구를 하게 돼. 그걸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것은 문벌귀족들이었고, 맞아? 그 다음에 7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요 이제 보면 31대 왕이고, 우리가 순서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렵죠, 여러분. 그냥 나올 만한 왕은 정해져 있다고. 누구? 왕건, 황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국민왕.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 다음에 몽골풍 금지, 변발 금지, 신돈 등용, 전민 변종도감 설치, 국민왕이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사를 조금 이제 잘 하는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거나 변발 등 몽골풍을 금지하는 것은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들, 그래서 우리 어떤 자주 정책의 일환이었다. 뭐 관제를 복구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 하지만 밑에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종도감 설치한 거, 이거는 반원 자주 정책이라기보다는 왕권 강화 정책이에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되겠죠. 왕권 강화 정책. 알겠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아. 자, 그러면은 1번 사비로 천도하였다. 당연히 백제 성왕 때고요. 그 다음 대마도 정벌은 조선 세종 때 호포제, 양반에게도 너희 군포 내라라고 했던 조선 고종 대원군이 섭정하고 있을 때죠. 금관가요를 병합하였다. 신라 법흥왕 때고요. 정동행성 입문서를 폐지하였다. 방금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원래는 여러분 정동행성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다 보니 우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 기구였는데 이걸 폐지시켰다. 다음 8번. 자, 4월 그들의 세력이 왕성해지자 고부 백산 전투에서 광군이 패배하여 2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 이 동학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순서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만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가부개혁, 그 다음에 청일전쟁 스토리까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개념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졌대. 광군이 졌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광군이 죽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농민군한테 졌어. 특히 황토현, 황룡촌에서도 다 패배를 하게 되고요. 전주성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고 여기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플랜이 뭐였어요, 여러분?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농민하고 화약을 맺는 것, 화해 약속을 하는 게 있었죠. 물론 둘 다 A 플랜, B 플랜 둘 다 진행을 했어요. 그지? 전주회약 맺고 끝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지만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해. 근데 일본은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러면 일본은 왜 또 갑자기 나타났어? 우리 갑신정변 뒤에 텐진 조약이 있었지. 그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공동 파병, 공동 철수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였고, 자, 1번 북항론을 제기한 것은 뭐 농민들이 이걸 했겠니? 아니겠지.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이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겠죠. 청나라를 배우자. 훗날 중상학파 실학자들로 이어져 가는 거고, 빈곤과에 응시하였다. 이건 이제 도당 유학생들이라고 해서 통일신라나 발해에서 얘들아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이 바로 요거였어요. 당나라. 그래서 최치원이라는 분이 우리 되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3번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정개혁을 실시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비변사를 장악하였다. 이게 답이었고, 요거는 조선 후기 세도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장하였다. 이건 뭐 안승,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문. 그 다음 9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충주성 전투예요. 노비를 비롯한 백성들의 활약으로 적군을 물리쳤고, 처인성 전투, 김윤우가 부공민과 함께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고, 삼별초의 항쟁. 자, 다 얘들아 몽골과의 대몽 항쟁 기간에 일어났던 또 뭐 전투들과 그 다음에 상전 내용들이죠. 자, 그럼 밑에 답은 너무 쉬워요. 4번이고, 정묘호란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정묘호란의 발생 배경은 인조와 서인이 판을 뒤집죠. 그걸 뭐라 그래? 인조반정.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판을 뒤집잖아. 근데 그 세력이 추진했던 게 뭐냐면 친명배금 정책이야.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제를 요구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게 정묘호란이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여러분 뭐 나당 동맹 맺어지고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거, 백제와 고구려 땅에다가 뭘 만드니? 웅진도독부나 안동도호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당나라가 통치하려고 해. 근데 계림도독부마저 만들려고 하고, 즉 얘들아 우리 신라까지 당나라가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매서성과 기벌포. 근데 거기서 다 이기고 나서요 삼국통일을 이뤄냅니다. 자, 3번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경로를 알아본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고려 말, 그죠? 우리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침입을 해요. 특히 이 홍건적 같은 경우는 뭐 두세 번밖에 오지 않아요. 2번 정도? 근데 오면 이제 피해가 컸던 거고, 막 사람을 잡아먹어. 왜구들도 마찬가지야. 왜구들은 뭐 횟수를 세알읽기도 어려울 만큼 400~500회 이상 우리의 어떤 해안가를 중심으로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과 왜구를 막으면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 최영, 이성계 같은 분들, 최무선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서구열강의 침략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본다. 그럼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제너럴 샤모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뭐 거문도 사건 등등등등 셀 수 없이 많죠. 자, 그 다음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인데,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교도 많죠. 조선 뒤쪽에. 자, 상품 작물 재배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우리 조세제도, 세금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 대동법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공인도 등장하고, 공인은 누군데? 어용상인. 특산물을 걷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쌀이나 그 다음에 옷감이나 동전으로 걷다 보니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내려가는 그 상인이 바로 공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화폐가 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제작하기 시작하고 길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상품 작물 재배가 이어집니다. 자, 조선 후기 사상이 성장하였다. 사상은 지금 대기업들이라고 저번에 쌤이 말했지. 뭐 만상, 의주상인, 송상, 개성상인, 경강상인,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 그다음에 내상, 동래상인. 일본과의 교육을 많이 했겠죠. 보부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통망을 형성했어. 그래서 얘들아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왜? 이 당시에는 국가가 지방을 딱 장악하지를 못해. 아무리 지방관이 다 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보부상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파워가 강했겠지. 1번 노급이 폐지된 건 통신, 신문왕 때고요.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전시관은 고려고요. 그다음 병난도는 고려. 상평통보, 조선 후기, 숙종 때.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지. 자, 그리고 11번. 자, 다음 승려가 활동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사진 봐서는, 그림 봐서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흐려가지고. 그림 속 인물은 불교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진울입니다. 진울은 여러분, 무신 집권기,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또 스님인데요. 선종 중심으로, 선종은 여러분 실천과 수행을 중시한,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거든.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던 게 바로 이분이었고, 수선사 결사. 지금 수선사라는 절은 없고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 순천에 가면 굉장히 큰 절, 송광사라는 게 있어. 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그 다음에 정의 쌍수, 도노점수. 쌤이 이거 정쌍수 형님, 그죠? 말해줬었지? 암기 방법. 자, 그 다음에 1번. 그럼 이 시기는 고려죠. 1번 영정법이 실시된 건 조선 인조 때.
세금을 낮춰주는 거. 특히 전세,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낮춰줬어요. 그다음에 통리기무화문 개화기조 조선 고종 때고요. 그다음에 황룡사 구층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집니다. 황룡사를 만드는 건 진흥왕이야.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됐다. 이거 황금 진흥왕. 알겠지? 그다음 12번.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찾는 거 여러분이 상당히 약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한 이래로 여러분 칠천량은 선조가 원균한테 이제 오더를 내려. 잘못된 오더죠. 죽음의 오더. 그래서 이 승승장구하던 엄청난 규모의 우리 수군을 괴멸시켜 놨어요. 누가? 원균이. 참 안타깝죠. 패배한 바로 해전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누가?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 이런 분들과 함께 거느리고 각기 병선을 정돈하여 진도 울돌목 앞바다에서 적과 교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웠다. 그래서 명량에 대한 거고, 우리 영화에 보면 여러분 명량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일본인 저격수의 눈을 멀리서 활을 쏴가지고 맞추는 게 이 거제현령 안이라는 분입니다. 자, 정유재란에 대한 거였고, 이 문제를 나름 여러분 3점짜리처럼 내고 싶었으면 어떻게 내면 좋았을까? 임진왜란의 처음부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마무리까지 5단계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넣는 걸 했으면은 굉장히 여러분 좋은 문제. 아마 한국사를 가르치는 쌤들이 바라는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이건 뭐 너무 쉽죠 여러분. 발해 멸망 926년이고요 그 다음에 귀주대첩 1019년, 요거는 이제 고려에 대한 이야기지. 그다음에 훈민정음 반포 1446 세종대왕 때고, 인조반정 1623.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왜? 정유재란이 1597년이니까요. 외란의 시작은 1592년. 홍경래의 난 외워두라고 했어요. 1811. 삼국간섭 1895. 그죠? 여러분 이거 시험 범위죠 이번에. 자, 그 다음 13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재필이 나왔고요. 근대국가 건설을 지향한 무슨 단체예요.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서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등등 우리 계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이 서재필 박사입니다. 그래서 자, 계몽,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집탈, 만민공동회에서 너무나 잘 막아내요. 자, 그럼 1번. 태양력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의 일본 중심의 내각, 김홍집이 이끄는 내각이 또 중심이 된 을미개혁. 그래서 태양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단발령이죠. 머리 자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종두법, 주사 맞는 거. 그 다음에 건양이란 연호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상국 정벌은 신라,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죠?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조선 고종 때 일본에 보냈던, 비밀리에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입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회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회가 여러분 러시아의 일권 침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저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와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죠. 관민공동회. 그 다음에 14번. 다음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시험 범위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고요. 일본의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자, 쌤이 나올 때마다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최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가는 것은 미국하고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자, 1번. 청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됐다. 이거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이제 일본이 오라고 해. 청나라한테 시모노세키로 오라 해가지고, 야, 타이완 가져와. 그 다음에 랴오동반도, 요동반도 가져와, 배상금 가져와 라고 했더니, 야, 랴오동은 선 넘지, 가 라고 했던 게 바로 러푸도 3국이었죠. 그 다음에 조선책량 유포의 영향을 받은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알겠죠?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중, 중국과 친하고, 결일, 일본과 하나가 되고, 연미,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대. 그래서 여러분 요 조약에서 시험에 낼 만한 게 되게 많거든요. 왜? 관세 조항도 들어가고요, 최혜국 대우 조항도 들어가고, 거중 조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자, 관세는 당연히 힘이 약한 나라가 방패처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관세겠죠. 외국 상품이 들어올 때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최혜국 대우는 뭐였니?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조약을 맺었을 때 가장 좋은 조항들은 자동으로 이 미국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는 나라로 인정해줘 라는 거고, 거중 조정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야, 한번 좀 거들어줘라, 도와줘 라는 건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착한 나라는 아니죠. 4번 최혜국 대우 방금 말했어요. 요거는 조미수호예요.
강화도 조약에 안 들어간다고 쌤은 입에 진짜 침이 마르도록 말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을 허용하였다. 이거는 재물포 조약이야. 조약이 많아서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왜? 자료가 많아요, 이때가. 개화기 때부터는.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물 해서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이었다. 결국 경비병은 여러분 군대죠.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15번.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중 한 가지. 그럼 밑에 보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은 구식군인들. 그죠? 5군형을 2형으로 바꿨었죠. 그 구식군인들이 바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대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아까 위에 있었던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다고 배웠어. 그럼 뭐야? 너무 쉽잖아. 답은 이모군란이고요. 기묘서화 기억나니? 조선 중종 때 있었고요.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 뭐?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이 반대 세력이 조광조를 없애기 위해서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글씨를 새겼던 사건이 있었죠. 병인 양요, 이건 이제 조선 때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가 강화도를 공격을 해온 것이었고, 뭐 한성군과 그 다음에 양원수라는 장군님들이 어디에서? 산성에서, 문수산성, 정족산성 이런 산성에서 방어를 해냈다. 자, 이에 프랑스는 큰 이득을 볼 게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서 보물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가보개혁은 조선 고종 때 1894년 아까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봉건적인 제도들이 폐지가 되는 조약입니다.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은 고려 1170부터 1270 100여 년 동안 이 고려를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그죠? 아주 힘든 시기가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그 다음 16번 보자. 임경업의 백마산성, 임경업, 그 다음에 인조의 남한산성, 피랑.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뭐니? 병자호란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 거 보면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청이 후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관계가 아니고 군신관계죠. 그죠?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니까 밑에 보면 끝나고 나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아빠가 머리 박았잖아. 그치? 삼전도에 가서. 그럼 아들이 보고 있었어. 그럼 뭐 하고 싶겠어? 정벌 하고 싶겠죠. 하지만 실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효종 때 송시열과 이완 같은 분들이 이 메인 주축이 되어가지고 추진했던 게 바로 북벌이에요. 그 다음에 척하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조선 고종 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하나였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 축소된 것은 고구려와 고려 둘 다 있다고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을까 쌤이 이거 한 30번 된 것 같은데. 권문세족이 성장하였다. 고려 원간섭기. 그죠? 우리가 개경으로 환도하고 나서 원나라에 이제 간섭을 받게 될 시기에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그 다음에 자, 팔만대장경이 제작되었다. 고려 역시나 대몽항쟁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 어려운 몽골을 좀 막아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었죠. 17번 가구강. 이야,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산 정조죠. 그냥 끝났어. 드라마 이름도 있었고요. 이산 장용영 국왕의 호위부대, 규장각, 왕실 도서관, 사도세자는 아빠입니다. 이제 장조라고도 부르죠. 초계문신제, 낮은 품계의 좀 신하들을 이제 왕이 직접 가르쳐. 왕이 신하를 직접 가르치는 파격적인 제도였어요. 자, 정조 때고요. 그러면 1번 균역법을 마련한 건 그의 할아버지죠, 여러분. 영조 때고 군포 두 필 내던 거를 한 필로 바꿔서 내게 했고, 부족한 부분은 뭐 결작이라던가,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 그치?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에게 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장세, 선박세, 그 다음에 뭐 소금세 같은 것들을 왕실에 대한 세금을 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2번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탕평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조의 완론 탕평과 그 다음에 정조의 줄론 탕평이 있는데, 영조의 탕평은 약간 탕평파, 어딜 붙여놔도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그런 세력들을 말을 잘 듣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영조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탕평이었고, 줄론 탕평은 각 당파, 붕당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가져오라 그래. 의견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더 싫죠. 여러분이 토의를 해보면 그렇잖아. 그게 바로 이 정조의 탕평이었다.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조선 고종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개혁안이고요. 위화도 해군을 단행한 것은 고려 1388년 이제 우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해 나가죠.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 고려 공민왕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암살 당하죠. 공민왕은. 18번 미출진 황국. 경운궁 끝났어요, 여러분. 왜? 고종을 상징하는 궁궐이 경운궁, 지금 덕수궁이라고 부르잖아요. 환구단은 직접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고요. 황국, 이제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탄 가마 앞에는 태극 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황제는 황룡포, 노란 색깔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가마를 탔다. 얘들아, 이 금색은, 황금색은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황제 국가가 되었다.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를 안 했다면. 아니, 역사 공부를 안 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좀 알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안다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대한제국이 제국이 되어가면 안 되지. 왜? 다른 나라들은 이미,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공화정, 그지? 입헌군주제, 이렇게 근대적인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이 시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전제군주정.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그래서 이때 1897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 시기까지 추진되었던 광무개혁, 구본신참을 기치로 옛것을 근본 삼아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아주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일단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외세의 간섭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게 광무개혁이었다. 하지만 근대 문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그 다음에 노비양건법을 시행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광종이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 무령왕. 그 다음에 구조 오소경 체제를 정비한 것은 통신신문왕. 그 다음에 명과 후금 사이 중립외교는 조선 광해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종 때 3사에 진출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공론을 주도했다. 왕도 정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조 때 살아남아서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게 됐죠.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 그 다음에 외척들이 정치에 개입한 거 처리하는 문제, 살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사출도를 다스린 건 이제 부여의 군장 세력들이겠죠. 그 다음에 2번 화백회의 참여한 것은 신라 귀족들입니다. 서경천도는 고려 서경파, 묘청, 정지상 같은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입니다. 지방을 꽉 장악할 수 있었던 서원과 향연. 결국은 이것들이 조선 후기에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5번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고려 귀족들이겠죠. 마지막 20번. 자, 가사건 시험 범위네요.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우정총국?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오픈 파티식에서 뭔가 이 일을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급진개합파였고, 이 사건은 갑신정변입니다. 맞아? 개혁정강. 14개의 개혁정강을 마련해서 내각 중심의, 약간 좀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 급진개합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럼 인물 누구 있니?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같은 분들이 있어요. 다 금수저였어요. 결국은 3일 만에 청나라군에게 진압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해. 그 다음에 텐진조약과 한성조약, 청과 일본 사이에 아까 군사에 대한 조약과, 그 다음에 일본은 도와주지도 않고 배상금 내라고 합니다. 그치? 이런 조약을 통해서 또 청의 간섭이 심화되겠죠. 1번 급진개합파가 주도했다. 아까 말했고요. 태학 설립은 고구려 소수리망. 삼국통일이 왜 나와? 이걸 왜 넣는 걸까 도대체? 4번 임술농민 봉기로 이어졌다. 그쵸? 9번 신참의 원칙. 아까 나왔던 광무개혁입니다. 자, 이번 회차 여러분 시간이 길어졌나?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개화기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필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